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응답입니다. 밖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은 이제 목을 많이 써서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소금을 먹고 물 많이 흡수하니까 조금 나아졌었는데, 진짜 이 뜨거워진 온도를 내가 이렇게나 못 참았나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한 주가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상기후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유엔 사무총장님이 말한 찜통화 시대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했냐면 블로그 포스팅을 좀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올라온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제가 포스팅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동산, 그리고 금융, 코인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 나라 세법이 개정이 됐었을까 하고 관심사만 쭉 보다가 의문점이 한 개 생겼습니다. 그 의문점은 뭐냐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건 해결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전 정권도 그렇고 전 정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정치적으로 쏠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신경 쓰고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인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신혼부부도 결혼하기 힘든 여건이고 집 사기도 힘든데 소득은 올리기가 힘들고 이 와중에 가뜩이나 고령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50대 이상부터 지금은 뭐 40대 후반부터 정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20, 30대 MZ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저도 더 어렸을 때는 정치에 완전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정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막상 연애도 해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고민도 해봐야 되지, 술도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정치에는 생각이 없잖아요. 솔직히 재미도 없고 미래가 먼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될까. 인터넷으로 열심히 뭐 짜증난다, 뭐 이거 뭐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댓글을 남길 수가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도자기형이라고도 하고 20, 30대 MZ가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30대 중반인데 지금 현재 20대 초반, 10대에서 20대 초반은 제 인구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럼 유권자가 반도 안 되니까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는 MZ를 신경 써야 되지만 유권자는 내 위의 세대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계속 이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오늘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세법 개정안을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있었어요. 옥차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기존에 어떤 조세 정책이 있었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고용, 기업 경쟁력, 창업 벤처 활성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서민 중산층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노후 대비를 시키고 지역 균형을 발전시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들에서도 제가 느낀 거는 지금 현재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50대 이상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열심히 일한 거에 대비해서 현재 MZ보다 자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돈을 결국에 쓸 사람이 고령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MZ 세대들은 버는 족족 사용하지만 고령화 같은 경우는 버는 족족 사용하진 않지만 뭐 임영웅이나 아니면은 뭐 트로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실제 소비층이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르신 가슴에서도 이 로맨스와 열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본은 벌써부터 신경 쓰고 있는,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고령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비한 소비 구조가 다시 재편될 수 있다. 그리고 재테크도 다시 재편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국의 경우에 이 고령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을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은퇴를 한 60대 중반에 하는 게 직업으로는 교수님들이죠. 연령대가 가장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은퇴 후의 삶이 계획이 되어 있는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글을 봤습니다. 화이자에서는 인간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특허를 받았고 FDA 승인만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블로그에서는 항상 올렸었는데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아니고 200세 시대, 300세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으면 그냥 고령화
고령, 자연적인 노화와 싸우는 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60대에 은퇴한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고 했었을 때 40년 동안 뭐를 해먹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의 경제체제는 뭔가 허점이 좀 많아 보인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고령층이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막 맘만 먹으면 취업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참 힘든 시대죠. 근데 인구 자체가 고령화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제 개편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고령화, 일정 나이대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 걷는 겁니다. 소득세를. 그렇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 음식점 사장님이나 이런 사장님 입장에서 젊은 힘을 쓰는 인구는 따로 있을 것이고 뭐 주문을 받거나 간단한 거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 파트를 한 명을 쓸 거를 세 명을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명을 쓸 때 뭐 어떤 뭐 몽골인을 쓴다 아니면은 인도네시아인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지만 한국의 고령인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받아주는 게 많은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한 명한테 월급을 지급하고 내는 세금이랑 세 명한테 지급하고 세 명이 더 저렴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괜찮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나라의 곳간을 담당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어떨까 했어요.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에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 업세트리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직업훈련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슬로우 문화로 바꿔준다면 여유 있는 문화로 바꿔줘서 좀 건강한 삶이 되게끔 하려면은 이 나이 많으신 분들 도 경제 참여 인구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동 강도가 심하지 않은 부분에서 직업훈련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거를 공공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도 기댈 수 있게 하면은 경제 활력 인구는 늘어나고 이 빨리빨리 문화도 천천히 바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간 안정이 되어 있었을 때 그때서는 지금의 기준보다 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 시대에 인구가 가장 많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제일 많은데 그 사람들은 돈 벌어놓은 걸로만 죽을 때까지 계속 버텨야 되는 입장인 거죠.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조금이지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훈련소의 개념이 나타나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로 코딩 같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과 과정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면은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분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고령화나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인, 두 번째 신혼부부, 세 번째 기존의 자영업자 힘들었던 사람인데 이 세 파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과연 신경 쓸 수 있을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뭐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생산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안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오늘 이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말하고 싶었고 글쎄 이게 맞는 생각인가 틀린 생각인가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한번 그럴 수 있네? 진짜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또 추후에도 뭐 관련돼서 이런 생각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